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싹입니다. 오늘은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연대가 회사 측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은 거래 정지 상태로 소액주주와 카나리아 바이오 M이 카나리아 바이오를 소유하고 있고요. 카나리아 바이오의 100% 자회사인 MHCNC에 이 오레고분맙의 IP 자산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주주인 카나리아 바이오 M과 소액주주 분들 모두 카나리아 바이오 사료 부문과 카나리아 바이오 부문을 모두 주식을 갖게 되고요. 현대사료가 있었던 카나리아 사료 부문은 코스닥에 계속해서 남고요. 바이오 부문은 비상장사로 남게 됩니다. 또한 인적 분할을 하더라도 MHCNC는 카나리아의 바이오 부문의 자회사로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인적 분할을 한 뒤부터 두 개로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리아 사료 부문을 1번으로 보고 바이오 부문을 2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인 사료 부문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사료 부문은 카나리아 바이오 M과 소액주주 모두 현재 현대사료라는 사료 부문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의 내용을 토대로 모식도를 그려보면 인적 분할하게 된 뒤에 소액주주와 최대주주가 기존 카나리아 M이었었는데 이 카나리아 바이오 M이 주식을 모두 처분하게 되면서 할인 또는 CJ로 최대주주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사가 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이 현대사료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이고 동시에 할인 또는 CJ가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기존 카나리아 경영진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할인이 인수할 경우 할인 사료라던가 CJ가 인수할 경우 CJ 사료로 사명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은 완전히 카나리아 바이오 관계자들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거래 재개의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2024년 가을쯤에 재감사를 시도하게 됩니다. 재감사는 거래 재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감사보고서의 수정사항이기 때문에 재감사가 적정히 나와주어야 거래 재개가 가능합니다. 이제 바이오 부문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인적 분할이 된 뒤에는 비상장 법인으로 카나리아 바이오나 소액주주나 카나리아 바이오 부문을 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100% 자회사인 MHCNC가 오레고분맙 IP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 내용에 따르면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예상 구조 1번인데요. 온코캐스트가 최대주주가 되면서 카나리아 바이오 M과 소액주주도 동시에 카나리아 바이오 부문에 동등한 위치에서 주주가 돼서 MHCNC 즉 오레고분맙을 통제하는 이 예상구조 1번이 있고요. 그 다음 예상구조 2번은요. 카나리아 바이오 부문의 소액주주와 온코캐스트가 동등한 위치에서 카나리아 바이오 부문을 통제하고요. 다만 온코캐스트가 최대 주주가 되고 온코캐스트의 최대 주주가 카나리아 바이오 M이 되는 예상구조 2번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카나리아 바이오 부문과 오레고분맙을 소유하고 있는 이 MHCNC를 합병하게 되면서 하나의 회사로 변경할 가능성도 여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부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비상장으로 남아있기 때문에요. 거래 정지라던가 임상 관련된 악재, 반영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레고분맙에 대한 개발 이력들을 보게 되면요. 1989년에 오레고분맙에 대해서 난소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레고분맙을 투여받았더니 호전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제로 개발 방향을 착수하기 시작을 했고요. 2003년에 단독 투여를 통해서 임상 3상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2007년에는 단독 투여 방법으로는 임상 실패를 하게 되면서 2012년에는 지금과 같이 병용 투여 방식으로 임상 2상을 돌입하게 됐고요. 2017년에 임상 2상에 대한 효과 있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서 2020년에 임상 3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임상 3상은 실패를 하게 됐는데요. 정확하게 말하자고 하면 난소암에 대해서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파이프라인 중에 오레고분맙과 화학치료 병역요법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임상 중단 권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 파이프라인 뿐만 아니라 여러 파이프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다른 파이프라인은 재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오레고분맙과 니라파립을 이용한 병용투여요법과 오레고분맙과 화학치료 베사시주맙을 이용한 병용치료 방법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니라파립을 이용한 병용치료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상실험은 이상으로 재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입니다. 오레고분맙과 니라파립을 병용투여하는 방식으로 니라파립은 경구투여를 하고요. 오레고분맙은 정맥주사를 투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임상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2022년 7월 25일에 임상을 시작을 했고요. 2024년 3월 30날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환자들로부터 수집되었음을
있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대한 발표는 2024년 12월 30날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임상 3상에 대해서는 신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에서 실패를 하였지만 재발 환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금까지 오레고브맙과 니라파립을 이용한 병용 방식으로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인 데이터가 3월 30일 날 모두 수집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임상을 현재 진행 중인 오레고브맙과 화학치료 베바시주맙을 이용한 1, 2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임상 실험은 오레고브맙, 베바시주맙,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을 이용해서 재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이고요. 1, 2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임상 실험은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분당 차병원, 경북대학교 칠곡병원 등등에서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임상 같은 경우는 2021년 3월 17일 날 임상을 시작을 해서요. 2024년 4월 30일에 데이터 수집이 모두 끝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2025년 연말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소암 재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2개를 알아보았는데요. 그 외에도 현재 임상 중인 다른 파이프라인들이 있습니다. 만여 개의 후보 물질 중 단 250개 정도만이 비임상 단계를 통과하게 되고요. 실제 임상 통과하게 되는 물질은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 2, 3상을 다 통과하고 10항까지 가는데 오직 1개, 확률은 10,000분의 1입니다. 비록 신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은 실패를 하였지만 재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파이프라인에서 1상과 2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초기 남소암 재발률은 25%, 즉 4명 중 1명이 재발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말기의 재발률은 80%, 즉 10명 중 8명이 재발하게 됩니다. 재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임상실험도 너무 기대는 하지 않되 중간중간 봐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